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며칠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 제목,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의미하는 것, 큰 정부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연설 당시 사진을 전면에 걸었네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개입하는 큰 정부에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않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 40년쯤 흘렀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마저도 기사를 통해서 정반대의 이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정부의 시대가 돌아왔다. 시대적 흐름이다. 막을 수 없다. 한동안은 또 이렇게 갈 것 같아. 왜? 큰 정부, 그게 이 시대에는 적절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가시고요. 그리고 사경인 회계사의 신간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오늘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이나 콩 또는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선정해서 친필 사인이 담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도 주식시장 코스피 1934 어제에 비해서 0.59% 올랐습니다. 이거 상승세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 오른 거 아닌지, 경제도 안 좋다는데 범민의 연속이실 그런 주식시장 참여자들, 관찰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년 가까이 금융 현장에서 뛰고 있는 트레이더를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 색깔이 좀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로 계시다가 시티은행 트레이더, 지금은 이제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김동조 트레이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에서 몇 년 계신 거예요?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로 있으시다가 네네. 시티은행에서는 수합 데스크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했습니다. 수합 데스크가 뭐죠? 이자율을 파생 상품 중에 수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서로 주고받는 파생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데스크인데 예. 주로 이제 채권과 이자율 관련된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데스크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거래합니까? 그런 수합 데스크라는 분들은? 뭐 딱 정해진 사이즈는 없지만 예. 고객이라고 해서 해외나 국내에서 고객들이 이제 수합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고, 반대편 고객이 회사입니까? 되게? 회사나 헤지펀드나 회사나 헤지펀드나? 네네. 예. 그런 곳들인데 뭐 많게는 몇 조씩 거래하고요. 예. 평균적으로는 한 몇천억 정도 하루에 거래를 하죠. 채권하고 예. 수합을 합해서요. 의자를 약간 좀 당겨주시면 네. 예. 네네. 마이크가 약간 멀어서 네네. 예. 몇 조라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방금? 네, 많이 거래한다면 몇 조씩 거래를 합니다. 하루에요? 네네. 본인이 클릭해서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 상품이라서 예. 이제 박스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메신저로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헤드셋을 같은 걸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라인이나 전화기를 들어서 하거나 예. 아니면 HTS로 거래를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걸 하시다가 시티은행 트레이더로 계시다가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트레이딩도 하고 네. 있으신 거죠? 트레이딩도 하고 리서치 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리서치도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도 나는 생존해서 번영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하시네. 예. 트레이딩을 좋아하긴 했는데 예. 이제 제도권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규모도 크고 리서치도 빵빵하게 제공이 되고 예. 하지만 이게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월급쟁이잖아요. 네네. 그거. 그래서 예. 정년도 있고 사실 정년까지 가시는 분도 많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저는 좋아하는 일이니까 예. 평생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 좀 준비를 좀 몇 년 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주식을 하십니까? 지금 투자회사는 이제 한 90% 자산은 주식을 하고요. 10% 정도는 이제 증거금으로 넣어서 선물이나 옵션을 주로 트레이딩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김동조 네. 투자께서는 금융시장의 인문학자. 굉장히 근사합니다. 별명이. 최근에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예. 생긴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별명, 닉네임, 근사한 닉네임을 가지게.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내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CT에 있을 때 첫 번째 책인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이 나왔었고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 네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CT를 나와서 책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 예. 그리고 그 책이 이제 경제나 금융을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를 다룬 내용도 좀 있어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책 제목은 뭐예요? 두 번째 책은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요.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야, 이것도 철학적이네.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책도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올해 나왔던 책인데요. 예. 모두 같은 달을 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책입니다. 모두 같은 달을 보지만 네.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네. 그렇긴 하죠. 저희가 정월 대보름달 볼 때도 각기 뭐 꿈이 다르겠죠. 네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 말을 한 것 자체는 저도 이제 추석날 달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가격을 놓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잖아요. 예. 그리고 같은 현상을 놓고도 누군가는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뭐 하다못해 경제 정책을 놓고도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거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정책이다. 관점이 그렇습니다. 다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서로 다른 입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격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텐데 다만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니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누가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예.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옳고 금이라는 게 참 모호하기도 하지만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정하면 정확하기도 한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의 항상 트레이딩 생활을 하면서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왜 가격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점이 다른가. 예.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도 소위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나 그렇죠. 이런 걸 시장이 완전한가 아닌가를 놓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생각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이 어떤 뭐 노하우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트레이딩 하면서 느낀 매일매일의 일기 같은 것, 심리적 변화 같은 것 이런 거를 쓴 겁니까? 제 블로그 그러니까 리서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예. 매일매일 시장을 이제 전망하는 카테고리가 있는가 하면 예. 저도 이제 가격을 매일매일 봐야 하고 그렇죠. 포지션으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감당해야 하니까 저의 약간 넋두리도 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예. 궁금해할 이제 고객들에게 예. 나는 뉴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많이 글이 쌓여서 저도 찾기가 어렵거나 저도 다시 보고 싶은데 금방금방 이제
검색이 안 돼서 예. 책으로 묶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보고 싶은 내용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만 따로 묶은 건데 날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제 멘탈이나 제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다 보니 거의 일기와 비슷해져서 이제 편집하시는 분과 상의해서 예. 마켓 일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결국은 일종의 판관 같은 개념, 판사 네. 같은 개념, 네. 결정 지어지는 판단을 하는 최후의 주체가 시간인 거죠. 네, 네. 인간은 판단을 제각각하니까. 케인즈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 인간 다 죽으니까 음,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이 망가졌다가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투입해서 시장을 되살리고 하는 것들이 예, 한때는 이게 경제학계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동감할 수 없는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대적인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뭐 중앙은행이 이런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게 합리화되듯이 그렇죠. 결국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네. 시간과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을 네.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하워드 막스였나요? 네. 왜 시계추를 네. 네. 묘사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사실은 매일매일 변하지는 않겠죠. 네. 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네. 뭔가 15,900원이라면 네. 15,900원이라는 그 가치가 분명히 불변의 가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하루의 그 가치는 근데 인간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어떤 이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네. 10%가 내리기도 하고 네. 10%가 오르기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걸 이제 하워드 막스는 시계추로 네, 비유를 네, 네. 했단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말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다시 돌아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가는 그 힘의 일부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계추의 어떤 점에 있는 건데 네. 그게 그 상승의 점인지 하락의 점인지를 이 어떤 시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은 지난 50년간을 예로 들면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추는 왔다 갔다 움직이지만 예. 시계추 자체는 계속 위로 갔던 거죠. 음. 근데 누군가는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을 때 샀다가 예. 너무 괴로워하면서 정리하고 예. 그래서 시계추가 위로 움직이는 효과의 재미는 거의 못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빠질 때 잘 사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이익을 굉장히 즐기신 분도 있고요. 또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은 채권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채권 트레이더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금리가 잠깐 올랐을 때 샀으면 크게 괴롭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장이 지난 50년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이 오일 쇼크가 난 다음에 예. 볼커 이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미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이제 10년 금리가 0.6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채권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1년도였는데 그때 한국 3년물 금리가 6% 7%였습니다. 예.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1% 예. 초반대니까요. 예. 네. 이 책 서문의 시장에는 언제나 총탄이 쏟아진다. 나는 늘 시장이 두려우면서도 좋았다. 이 여러 가지 교차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동학개미 운동 뭐 이래가지고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게 멘탈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경험을 안 해봐서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3월 중순하고 말 정도에 예.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지인들과 만나서 동학개미 운동이 막 시작되고 난 직후였거든요. 예. 근데 이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놓고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성공한다는 쪽이었거든요. 아, 성공한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첫째는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렸 약간 자조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신 분들과 약간 결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이 한참 진입했을 무렵이 코스피가 이제 1,500이 다시 이제 깨질랑 말랑할 무렵이었는데 굉장히 저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예. 이제 거의 우리로 치면 10년 동안 못 벗어나는 레인지 하단이죠. 예.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20-30% 손실을 보면 손절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20-30%더 손실이 나도 2-3년 버티면 2배 벌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각오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2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겁니다. 예, 네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예, 종목에 네네. 따라서는. 네. 예. 그래서 이번 개미들은 약간 멘탈이 단단한 개미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 멘탈은 어떠십니까? 본인 멘탈은 제 멘탈이요. 예.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예. 20년 동안을 사고 파는 일을 해왔으니까 예. 뭐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나 이렇게 철학이나 네네. 일기를 쓰면서 어떤 뭐랄까요 심적 투쟁을 하는 거는 네네.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요인도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할 때 뭐 꼭 예. 그렇게 험하게 실전처럼 예. 총을 쏴보고 폭탄을 터뜨려보고 아니면은 모의 전투를 해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또 실제로 해보면은 다르죠.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뭐 골프를 치더라도 존 델리 같은 선수는 굉장히 뚱뚱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좋은 성적을 나름 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는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예. 그러면 뭐 골프 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것이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 네.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인문이나 철학 서적을 좀 많이 읽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 뭐 예. 인문이나 정치나 사회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트레이딩에 꼭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그런 책을 안 읽고도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예. 근데 저는 뭐 예. 그렇게 타고난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예. 보통의 인간으로서 예. 가격의 출렁거림을 이해하고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멘탈을 잘 관리하고 또 트레이딩의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감정들을 감정과 리서치 결과들을 나누는 거죠. 사람들과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었는지 그 예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예. 그 소설에는 이제 어렸을 때 이지매를 당했던 중학교 학생이 등장해서 예. 복싱을 배우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지매 과정을 나름 굉장히 깊은 고독소에서 극복하면서 복싱에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교차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승부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승부의 그러니까 성격을 이해하고 나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트레이딩을 할 때도 아까 이제 뭐 시장을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건 쉽다고 했지만 예상을 할 때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안했고 예. 나름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에 도달한 트레이딩이라면 예.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이즈 리스크를 걸은 것이라면 예.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예. 나는 납득할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네. 그 직선형으로 네.
논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실제 현실은 네. 정말 비선형의 네. 논리적이지 않은 세상이고 네. 온갖 곳에서 돌발 변수가 네. 네. 생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네. 경우도 네. 누가 알았습니까? 네. 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런 돌출적인 돌발적인 변수들은 네.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더의 입장, 투자자의 입장은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대응을 잘하려면 일단 예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 예상이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예.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대신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 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확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얼마만큼으로 가고 예. 확신이 없어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들어가 보고 그래서 마켓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보고 판단을 예민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항상 이제 내 예상이 맞아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포지션이 작아 보이고 포지션이 작아 보인다는 거는 더 볼 수 있었는데 좀 더 들어갈 걸.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손실을 볼 때는 항상 포지션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시장의 방향이 맞고 틀리는 것보다 네. 자기 포지션의 사이즈가 트레이딩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경쟁을 굉장히 좀 즐기시는 거네요. 트레이더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자신을 냉정하게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자기 객관화. 네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멘탈이 안 좋고 내가 이걸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역으로 거의 시장은 바닥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하면 네. 내가 이 정도로 멘탈이 흔들렸으면 네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은 바닥일 수 있겠다. 네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떤 포지셔닝이셨습니까?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 전에는요. 예. 저는 이제 매년 연초에 예. 시장 전망을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올해는 경제보다는 시장이 재미가 없을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보다는 시장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네네네. 경제는 괜찮은데 네네. 주식 시장은 별로일 것이다. 네. 근데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시장과 경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 경우가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보다 시장이 좋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선물 포지션도 해외 포지션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가 거의 미국 시장에 미국 경제나 시장에 동화돼서 국제금융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예. 시장이 합리적인 세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금융시장은 나름 굉장히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어서 그렇죠. 자기 예. 논리를 어떻게 시장의 논리와 비슷하게 가져갈 것인가, 시장을 먼저 이해할 것인가, 대중의 마음을 알아챌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를 그렇게 좀 경제보다는 시장이 나쁠 거로 갔던 이유가 예. 작년이 워낙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채권 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미래를 예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의 방향과 특히 예. 이제 일드 커브라는 예.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 커브가 잠깐이지만 하루 이틀 역전됐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역전이요. 예.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잠깐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100% 확실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먼지 않은 시간에 이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시장이 프라이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려고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2020년을 볼 때 그 리세션을 유발할 것 같거나 아니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요인이 요인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가 보다. 2021년.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요인이 거의 안 보인다라고 이제 여러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럼 기존의 코로나19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셔닝에서
어떻게 변화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포지션이 큰 게 이제 주식 포지션이었는데요. 예. 제가 투자한 주식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형량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들고 있던 이제 집중 투자한 주식 포지션이 별로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수혜주에 가까워서. 오히려. 네네네. 예. 근데 처음 초기의 반응은 수혜주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그냥 같이 다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다 반등했나요? 네, 지금은 다 반등해서 원래 상 가격 정도 이상으로? 네, 작년 연말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오른 상태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로 투자한 부분이 있고 개인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저는 다른 개인 투자들과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산 운용 회사의 펀드 매니저를 할 때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객이 그 벤치마크를 준 거기 때문에 고객이 그러니까 원하는 그 에셋을 구성해서 예. 고객이 준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 그 재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트레이더는 이제 자기 자산, 자기 자본으로 은행에서 준 돈을 가지고 리스크를 이제 상당히 자유롭게 물론 이제 제한은 있지만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독립한 다음에 쓰는 전략은 일종의 집중 투자인데요. 집중 투자하시는 저는 이제 예. 바구니를 이제 여러 바구니로 나눠서 담는 것보다 한 바구니에 잔뜩 담근 다음에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는 쪽이라서 네. 워런 버핏이랑 약간 좀 비슷한 네, 비슷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자산 구조나 아니면 삶의 목표가 거기에 더 맞는다고 봐야죠. 한 종목을 보십니까? 아니면 두세 개 종목을 보십니까? 뭐 사실 소수 종목 종목의 숫자는 관련이 없는데요. 없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은 한두 종목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김동조 트레이더는 네. 프로시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기회가 자주 없어요. 그 리서처분들이나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분들이 많이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을 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사전 사후 분석에 능하신 분들이고 트레이딩을 이렇게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감각, 고기 잡는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대중의 마음을 알아채는 야 할 것 같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었죠? 아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가격을 네네 이 회사의 가격이던 아니면 그 회사들의 가격의 합인 지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빠졌던 회사의 가격이 이제 직전 고점에 오면 예. 또 이제 팔자 물량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샀다가 가격이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본전만 다시 돌아오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오면 이제 대부분 진짜 팔아요. 팔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기업의 가격들이 전부 총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지수 같은 것들도 뭐 장기 이평선이라든가 아니면 전고점 전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 대중들이 그런 가격대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포지션이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과하게 산 상태면 싸도 더 빠질 수가 있고요. 예. 포지션이 가벼운 상태면 비싸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라는 거는 위아래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는 게 기본적인 트레이더의 자세죠.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 대중이 기다리는 뭐 폭락은 오지 않는다. 네네. 대중이 기다리는 폭등은 오지 않는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권하는
뭐 이런 네. 트레이더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관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주 훌륭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 사람들이 못 산 상태면 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거는 뭐 물리 법칙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물리 법칙에 가깝다라고 네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 네.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빠질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고 인버스에 많이 투자한 어떤 개인들이 네. 이나 뭐 기관들이 있다면 네. 그걸 보고 네. 역으로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런 인버스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목까지 이제 물이 차올라 왔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런 모른단 말이지. 그런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사소한 것들에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예.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면서 가게 상점들을 살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네.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의 몰락을 기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이게 정말 그 한계점까지 임계점까지 왔는지 아니면은 한참 더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네.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분들의 예. 그 주식을 샀던 이유는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서 몇 년 버티면 벌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뭐 40% 가까이 넘게 빠졌으니 여기서 더 빠져봐야 20%고 대신 몇 년 기다리면 2배 얻을 수 있을 거다. 예. 이런 간단한 계산으로 들어오신 것인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상당한 통찰이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그 간단한 직관이 네. 단순 명쾌한 직관이 그게 훨씬 더 좋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예. 그런 통찰에 근거한 적극적인 이제 투자는 아주 소수의 워렌 버핏이나 예.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반복적인 위기를 겪다 보니 한국에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났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투자를 이번에 한 분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서 1-20% 떨어지면은 손절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 상당히 그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들고 있다가 이번에 대거 예탁금을 늘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 인디케이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문 보도는 반대의 네네. 지표가 된다. 네네.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을 걱정하길래 예.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저는 본인 걱정이나 해라. 약간 이런 관점이고요. 그렇죠. 본인 네. 걱정이나 해라.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윤지호 센터장도 네. 비슷한 포지셔닝으로 네. 비슷한 비판을 하시던데 네. 전혀 그 주식시장에 참여도 안 해보고 네. 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네. 그냥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네.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로 네. 그 하나만 한 소리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들이 더 많이 알고 지금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다. 네. 윤지호 센터장도 비슷한 의견이던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성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없고 빚을 빌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들어온 자금은 아무래도 성격이 스마트머니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예.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KT 준님은 그래서 저도 인문학 좋아합니다. 멘탈 관리 때문에 주식과 골프는 멘탈 관리가 승부입니다. KT 준님이 그리고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를 계속 끊임없이 듣는 이유도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3141님 주식을 샀을 때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하지만 내리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팔아야 해서 불행한 것 같아요. 마음 관리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를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네. 이게 정말 부동산이랑 다른 게 주식은 대부분이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하니까 네.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몇 천만 원이 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집은 사고 팔려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네.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주식에서는 0.1초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점을 보러 가면 예. 그 유명한 점쟁이들 중에서 아 댁은 정말 주식 투자에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쟁이는 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아 댁은 주식하고는 정말 안 맞으니까 돈이 정말 벌고 싶으면 부동산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물론 첫째는 그 점쟁이 너무 훌륭하셔서 예. 잘 맞춰서 그럴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안전한 점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뭐 마감하는 분은 굉장히 좋은 장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돈을 벌 때는 그런 장이 열리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사서 잘 버텨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의 움직임에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HTS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만큼이나 이제 부동산 가격도 잠깐 조정 기간을 빼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포함해서 장단기 금리 모두 뭐 거의 제로로 수렴해가는 글로벌리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역술을 하시는 분이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얘기는 않으셨겠지만 예. 인간의 행태를 보면서 내린 통찰이고 용한 점쟁이가 되려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근데 늘 조마조마하고 이 소심한 분들이 네.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그 본인의 직업 그다음에 현재 직장까지 네.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막 네.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막 조마조마할 거라면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근데 하나는 몇 가지 사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는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강한 멘탈을 갖던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주 좋은 장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를 마치던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요즘처럼 이제 각 다양한 자산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는 또 투자를 안 하고서 현금으로 생긴 소득만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투자라면 제대로 공부를 꼭 하시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하느냐라는 공부 이외에도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떻게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 예. 그런 걸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라는 건 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부고 그렇죠. 기업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공부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영리해지고 스마트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제가 한 10년 전에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펀드 매니저들의 손가락을 네. 이렇게 쭉 봤더니 검지보다 네 네, 번째 네.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훨씬 긴 사람들이 네. 아주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커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도 별 신경을 안 쓴다. 네. 네.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기회를 잡고 다시 성공적으로 그 어떤 수익률을 얻어서 네. 장기적으로 보니까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들이 네. 실적이 아주 좋았다. 네. 이런 그러니까 타입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네. 그게 상당히 뭐 많은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을 조사해 가지고 얻은 나름의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네. 이 타입이 있다. 이런 거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예. 이제 시장에서 있으면서 훌륭한 트레이더 선후배들을 많이 봤는데 뭐 내성적인 분들도 있고 외향적인 분들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양하시죠.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열심히 밤낮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 잘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꼭 금융기관에 있는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전문 투자자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을 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일정 금액의 자산을 어떻든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예. 자산이 그 규모를 넘어선 다음에는 멘탈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도 본인 마음속에 생각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아마 그 금액에 갈 때까지는 악전고투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멘탈이 감당이 되는 그런 네. 금액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작은 금액까지는 나는 뭐 잃어도 괜찮아라고 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고액 자산 투자가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예. 100억 넘어가서부터는 괜찮더라.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를 100억까지는 하시니까요. 너무 힘들었다. 네. 아, 나도 그런 말 해보고 싶어. 예. 지금 뭐 그 유튜브 댓글창에 난리 났습니다. 나는 글렀네. 약지 짧은데 뭐 이런. 지금 뭐 그 검지하고 약지를 네 번째 손가락을 막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조사가 있었다. 뭐 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1년 전에도 또 비슷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고기 잡는 법들, 멘탈 관리법들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0087님, 저축의 시대를 지나 투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투자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인문학, 투자와 시간, 돈은 시간을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오늘도 그 시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또 이제 이광수 연구위원 우리 네. 경제쇼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죽는다. 네. 다. 네. 모두 다. 이게 시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탐욕을 부리기 네. 시작하면 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사실은 본인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 제 친구 중에 벌써 2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요. 하지만 제 세대가 평균 수명으로 이제 받아든 숫자는 90살 정도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100살까지 살겠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반밖에 안 살았으니 나머지 50년을 재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위험과 의무가 있는가 하면 예. 또 제 죽은 친구들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무 아끼다가 현재를 즐기지 못할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동적 최적점을 그렇죠.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밸런스죠. 네, 균형점이죠. 네. 그 이런 책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초보자의 운과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한 겸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년째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고등학생이 나보다 트레이딩을 더 잘한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금융을 뭘로 보냐거나 경제를 알기나 하냐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시장이고 트레이딩은 생각보다 긴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이제 경제 분석이나 예. 금융시장 분석과 달리 트레이딩은 사고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내가 산 시점보다 높게 팔면 되는 거고 파는 시점보다 싸게 사면 돈을 버는 거니까 고등학생 중에서도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나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겁니다. 예. 있을 수 마치 있죠. 야구를 정시로 배우지 않아도 타격의 달인이거나 예. 골프를 친 지 며칠 만에 엄청나게 잘 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걸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고 접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을 트레이딩하고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보다 공부도 덜하고 책도 덜 읽고 경험도 없는 친구가 잘한다고 해서 열받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긴 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음.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투자의 신처럼 추앙받은 이유가 뭐 한 40년을 네. 연평균 수익률이 25% 정도 됐었죠. 네. 그러니까 계속 복리로 꾸준히 계속 그렇게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함을 하는 거거든요. 야, 대단하다. 네. 예. 그 초보자의 운으로 한두 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폭삭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에. 네. 딸기 피터님은 트레이더 분들도 분할 매수하는지 궁금해요. 매수하고 매도의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번 사태처럼 예.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요. 한 번에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이 벌었던 포지션을 이익 실현할 때 한 번에 정리하는 수도 있지만 나눠서 정리하는 수도 많습니다. 아, 나눠서 네네. 매도도. 네네. 그 어떤 가격을 네. 보통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본인이 사기 전에 네. 이 기업의 그 본질 가치를 구해서 적정 가격을 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격이 오면 팔아야지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10% 올랐으니까 팔아야지가 아니고 네. 자기가 정한 가격에 팔게 되는 건데 네. 네. 어떻게 파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위아래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이 빠져서 본질 가치 이하로 갔는데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버블이 생겨서 위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본질 가치를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바이오 기업이 순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PER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도대체 본질 가치가 어디쯤이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10년 동안 한국 시장을 보면 본질 가치를 알 수 없는데 올라가는 기업, 그리고 본질 있죠. 가치 예. 이하로 떨어진 기업.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 네. 행보하고 있는 기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번 사태 때도 회사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버핏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돼. 완전 저평가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어디로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떨어질 때 왕창 사는 담대함을 가지고 몇 년씩 버틸 수 있는 이제 자산의 성격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 서서히 나눠서 사고 오랫동안 기다릴 용기를 갖는 거죠. 최종옥님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네. 매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그런 것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본인의 예상보다 초강세장이면 네. 거기에 맞게 그냥 대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도라고 한 것도 예. 제가 얘기한 본질 가치에 왔으면 팔아버린 사람들은 자기 원칙이 본질 가치 위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은 본질 가치 이하로 갈 수도 있듯이 본질 가치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오버슈팅하는 거를 즐기면 되는 거죠. 굉장히 유연한 예, 자세라고 봅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 네. 예, 해주십시오. 뭐 저도 개인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예. 저의 경우에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고서는 일단 부채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간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예. 궁지에 몰리지 않으려면 궁지에 몰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궁지에 몰리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손절을 안고 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레버리지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싶고요.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는 오를 때 매도하고 살 때는 떨어질 때 사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 조정할 때도 그게 이제 말은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시면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조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